네, 이어서 CISG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ISG는 제가 뭐 강조를 여러 차례 드렸던 것처럼 정식 명칭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 UN,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그 UN이고요. 컨벤션입니다. 유엔의 컨벤션, 유엔 협약이에요. 유엔 회원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을 하는 일종의 국제 협약이고요. 그럼 뭐에 대한 것이냐? 계약이죠.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여기서 굿스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뭐 베리 굿 할 때 그 굿 아니고요. 물품을 매매하는, 세일하는 국제적인. 그래서 국제적인 물품 매매에 대한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죠. 에 대한 뭐다? 유엔 협약이다, 유엔 컨벤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앞자들을 다 따서 UNC CISG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CISG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CISG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 운시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시트랄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80년에 만들어서 88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내에서는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UNC CISG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CISG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이 협약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가입한 것은 아니고요. 2004년 2월에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해서 국내 실질적인 적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행이 됐습니다. 주요 가입국들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 안 된 나라도 있어요. 영국, 인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그 영국의 세계 2차 대전 이전의 식민지 국가들, 왜냐면 이게 영미법하고 이 CISG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디테일하게 법학적으로 봤을 때 있긴 있어요. 아무리 CISG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적절한 타협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또 영국 사람들이 이 되게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 좋아하잖아요. 오죽하면 EU도 뛰쳐나가잖아요. 브렉시트를 하잖아요. 그 있던 EU도 물론 EU에 가입할 때도 영국이 뭐 내에서 찬반이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영국이 EU에 머무는 동안에도 영국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는데 브렉시트까지 하게 된 거죠. 뭐 그 연장선인지 뭐 그런 성향의 어떤 뭐 동일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CISG에도 영국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ISG의 구성은 한 이 정도 돼요. 총 101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편, 2편, 3편,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은 적용 범위와 총칙으로 되어 있고요. 2편이 이제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편이 물품의 매매인데 3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편의 물품의 매매의 총칙과 뭐부터 나오냐? 30조부터 매도인의 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3조에 매수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그 제2장 제3절에 보면 여기도 내용이 중요한데, 매도인의 의무를 쭉 이야기를 하고 요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제45조부터 52조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매수인의 의무를 쭉 설명하고 나서요, 제3장 제3절 제61조부터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CISG는 소유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해야 됩니다만 되어 있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내용이 없어요.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3편 제4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계약 위반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리고 대금에 대한 이자 부분, 그리고 계약에 대한 의무로부터의 면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 규정,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공통 규정을 제3편 제5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제4편은 실질적으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유엔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엔 협약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이 협약의 뭐 여러 가지 유보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최종 규정으로서 제89조부터 101조 사이에 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법 적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물품 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제1편부터 시작해서 제88조 물품의 보관이 있는 내용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CISG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징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국제적인 협약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미법과 대륙법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국내법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무역계약, 특히 국제물품 매매와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통일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 체계를 좀 살펴보면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이것이 모든 게 절대적 기준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륙법계 아니면 영미법계예요. 한국의 경우에 대륙법계고. 그래서 이 두 법체계가 서로 지향점도 다르고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철학도 달라요. 그런데 실제 예로 대륙법계는 예를 들어서 성무법주의고요. 그리고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이한 법 체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고자 CISG는 어느 한쪽을 들어줄 수 없었던 거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륙법 체계의 어떤 협약을 만들게 되면 영미법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영미법 체계를 선택하게 되면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그 적절한 점을 절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정식 명칭에서 I가 들어갔습니다. International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인 즉슨 국제적인 물품 매매에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Convention on Contract로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뭐 인터내셔널이든 뭐 그런 표현 없이 그냥 세일스 오브 구스만 있으면 모든 세일스 오브 구스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각 국가들이 보통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물품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이 협약이 충돌하거나 상충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CISG는 국제성 있는 물품 계약에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개념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고자 그런 내용들의 사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CISG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냥 선언적 규정만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원칙만 얘기하고 있고, 그 뭐 방법이나 강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각 국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다루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어느 한 국가의 법과 유사한 소유권 이전 규정을 만들게 되면 다른 모든 국가의 소유권 이전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유권의 실질적인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문제들, 절차 등 뭐 이런 것들은 각국의 법을 뭐 준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중거법으로 적용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 CISG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 물품의 이동에 따른 위험의 부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위험이 이전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살짝 소유권 이전과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소유권의 이전,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보통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그 당사자도 바뀐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영미법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 책임주의죠. 그런데 요게 유예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위험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CISG에 담겨져 있다는 점이고요. 포괄적인 법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요 국가들의 매매법 중에 뭐 어떤 중요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체계를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되도록이면 모두를 다 포괄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유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앞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국제 매매에 적용이 됩니다. 국내 매매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국가들이 부담 없이 가입을 해서 국제적인 통일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약국과 관련해서도 보편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배척을 해서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을 규정을 합니다. 뭐 체약국이 꼭 아니더라도 이 협약에 체약되어 있는 국가의 거래 당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이 협약을 적용할 수가 있도록 좀 그 어떤 포용성을 갖춘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사자 불문을 두고 있어서 당사자 국적이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이 CISG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열어놓았습니다. 개방을 해놨다는 거죠. 다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열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뒤에서 원문을 다시 보겠지만 협약의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해석의 기본 원칙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성격이나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협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국제성과 통일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협약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국제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너무 디테일하거나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공란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여백의 미를 많이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명시적으로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이 협약의 일반 원칙이 있어요. 그 일반의 원칙은 이 협약 6조의 계약 자유의 원칙, 7조의 신의성실, 그리고 9조의 간행과 간습을 고려하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의 그 기저와 근간에는 굉장히 유연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하고 여러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 세계 각 국가들의 어떤 다양성이나 자체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포용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자치 원칙이라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뭐 각 그 어떤 국가와 산업의 간섭이나 간행들을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보통 대륙법계는 청약의 구속력, 영미법계는 청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데 어떤 이건 이제 그냥 전통적인 법 개념입니다. 뭐 물론 뭐 영미법계가 청약의 구속력을 부정해서 뭐 영미법의 청약은 학종 청약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협약은 CISG는 청약의 구속력을 부인하되 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의 구속력에 대해서 경상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응답을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륙법계 입장에서는 청약이 있게 되면 무조건 100% 바꾸면 안 돼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승낙이어야 하는데 영미법은 약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CISG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승낙의 경우에는 그것이 청약의 승낙으로서 이어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아닌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이 아닌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는 승낙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이 CISG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통일된 계약 중심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의 의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매 계약 당사자의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매일 가장 이 매매 계약 그 자체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 위반의 피해자나 이런 부분보다 이 계약을 되도록이면 유지하고 보존하고 존속시키고 실제로 이행에 이끌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계약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계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이거 조금 연장선인데, 그러다 보니, 일단 성립된 계약은 되도록이면 소멸되지 않고, 종료되지 않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사소한 경미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뭐,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조금 하자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계약이 쫑나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CISG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어떤 계약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고의 가실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자기가 직접 잘못한 것이든 아니면 실수로 잘못한 것이든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든 그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 상대방에게 간 피해를 바탕으로 일단 고의 가실 그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의도하고 잘못했든 실수로 잘못했든 물어줘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이 단순하게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물품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인도라든지 수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뭐 근데 사실 이 CISG의 위험의 이전과 관련된 규정들이 뭐 실제 실무에서 어떤 기준이 되느냐 위험과
그 위험의 이전 관련해서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이 어떻게 이전되고 어느 시점에 이전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CISG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무론이나 계약론에서 살펴보았던 인커텀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CISG가 뭘 강조하냐면 당사자 자체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를 합니다. 인커텀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무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규칙이 인커텀스예요. 인커텀스를 쓴다는 것은 매도인이 수출자와 매수인인 수입자가 자신들의 무역 거래에서 자신들의 할 일을 인커텀스에서 규정된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예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이 내용이 CISG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 이전과 관련해서는 CISG를 볼 게 아니라 CISG에도 당연히 위험 이전과 관련된 규정들이 쭉 있어요. 3편에. 그렇지만 그걸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인커텀스를 봐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인커텀스가 중요하다. 인커텀스는 언제 배운다?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 때 이미 배웠다. 그러면 계약론 때는 뭘 배우느냐? 인커텀스의 본류, 인커텀스의 본질, 인커텀스의 본가, FOB와 CIF에 대해서만 중간고사 이후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ISG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내용은 CISG의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에서 적용범위, 총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